예, 지난 시간에는 외국인 추이를 보여드리면서 2008년, 2022년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게 되면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안 좋아하니까 좀 보자. 다만 외국인이 들어오면은 또 좀 좋게 생각하겠다. 그런 내용이죠. 근데 이 2008년하고 사실은 가장 큰 차이점도 존재합니다. 그리고 요 디테일하게 요게 이제 코스피 200이고요. 요게 빠져나간 주체가 조금 다릅니다. 작년 여름부터 이제 삼성전자 외국인이 이제 패대 개치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던 거, 요거는 삼성전자 때문이 맞습니다.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요 매도는 이제 하나오션이 외국인 매도의 중심이 돼 있고, 삼성전자도 약간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이 정도로 심하게 나오진 않다.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으로 약간 구분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, 또 하나는 이게 나스닥인데요. 과거하고 가장 크게 차이점을 보인다면 나스닥하고 항생하고 보면은 전혀 같이 움직이지 않죠. 2008년에는 그래도 그러니까 중국이 엄청 더 많이 오르고 폭락을 하고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오르고 내리고 좀 덜 오르고 덜 떨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완전히 디커플링 되진 않았습니다. 나스닥이 급락하는 기간에 항생이 막 이렇게 혼자 오르거나 나스닥이 오르는 기간에 항생만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다시 우리 증시로 돌아와 봤을 때, 제가 외국인이 두 종류를 말씀드렸죠. 팔면서도 반등을 시키고, 그 다음에 더 높은 가격에서 팔려고 하는 때가 있고, 2020년 때, 코로나 2020년 3월 때나, 작년처럼 이렇게, 삼성전자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냥 무대뽀로 급락을 시키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거. 제가 이 이유가 ELS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의 이 매도 중에 다수는 이제 하나오션이나 뭐 삼성 SDI나 LG 에너지솔루션 막 그런 애들이거든요. 뭐 삼성전자도 들어있긴 하지만은 보시면은 1개월간 매도의 외국인 매도는 다 이겁니다. 여기 삼성전자는 없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한 달 동안 매수가 들어왔죠. 외국인. 이거를 일주일 단위로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매도긴 합니다만은 조금 적죠. 그죠? 오히려 하이닉스가 더 크고 현대차 이렇게 크고 그리고 올해부터 3개월 단위로 봐도 물론 이제 3개월 단위로 보면은 좀 이렇게 들어와 있고 오히려 3개월 단위로는 하이닉스가 외국인 매수상이긴 한데요. 좀 이렇게 복잡하게 흘러가는 것에서 지금 여러분이 보셔도 가장 큰 것은 이제 하나오션, 이런 삼성 SDI 이런 애들, LG화학 조금 2차전지 관련해서 그리고 조선주 관련해서 하나오션 좀 문제가 큽니다. 지금 재무제표상 삼성전자 매도긴 한데 시총 대비해서는 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작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삼성전자 자체의 외국인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삼성전자 자체로 보면은 제가 볼 때 잘 매수해서 올리다가 갑자기 이제 ELS 만기 여기에서 이제 나가온 시키는 그때까지 무조건 끌어서 내렸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외국인이 무조건 손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. 이제 선물도 있고 환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. 여러분이 보셔도 조금씩 들어오다가 최근에 살짝 매도하긴 했는데 이게 전반적인 코스피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래서 삼성전자 자체로는 물론 외국인이 한 번 더 눌러서 한 네 바닥을 찍게 할 수도 있어요. 이렇게 되면 개인들 완전히 나중에 탈출할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모르죠. 외국인이 당장 또 들어와서 이렇게 또 상승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21선이 깨지지 않는 지점에서 저희는 다시 바닥권에서 삼성전자를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비중이 가장 큽니다. 그리고 이후에 손절을 잡을 거긴 한데 손절 21선 하나 잡을 것 같고 61선 잡아도 되고 이렇게 세 등분으로 잡아서 대응할 거긴 한데 어쨌든 이후에 삼성전자 자체의 외국인을 좀 잘 볼 거라는 거. 왜냐하면 이게 좀 너무 좀 말도 안 되게 누른 측면이 있다.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얘네들을 고점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전략이 아니에요. 그냥 지수 자체를 눌러버린 거예요. 마치 2020년처럼 그럴 때는 튀어오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미 약간 튀어오르긴 했죠. 조정이 나왔을 때에 좀 조절을 하면서 좀 더 바닥권에서 잡아갈 예정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2008년하고 다르게 우리 증시가 디커플링 될 가능성 또 봐야 돼요. 사실은 이게 무리하게 누르고 ELS가 다 만기가 다 끝났는데 어느 시점에 끝나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. 이게 ELS 자료가 다 공개되고 만기 때 어느 만기에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가 쫙 나오면 되는데 제가 아무리 조사를 해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보도록 하겠고요.
다만 이게 나스닥의 급락과 맞물리게 된다면, 나스닥의 급락이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자 가정하는 겁니다.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5월, 6월에 또 나스닥이 추가로 급락하기로 되어 있다면, 그리고 필반도체가 특히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삼성전자만 무대포 오르기는 좀 쉽진 않지 않겠습니까? 그죠? 물론 그게 디커플링이긴 한데 확실한 건 이후에 필반도체가 떨어져도 삼성전자는 좀 덜 떨어질 거란 얘기죠. 제가 볼 때. 이후에 삼성전자 자체의 외국인을 좀 보자. 지금 외국인은 살짝 들어왔고 많이 빠져나가지 않다. 이걸 또 알고 그래서 삼성전자를 지금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. 어렵죠. 이게 복잡하게 돼버려서 디커플링까지 나고 환율도 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, 지금 환율도 이제 1,500원 가까이 막 1,400 후반 중반 막 그러고 있는데, 또 모르는 겁니다. 외국인이 또 좋은 환율 이용해서 또 들어와서 또 삼성전자를 또 재매수하게 되는지 한번 요것도 보겠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삼성전자를 많이 가져갈 거고요. SK 하이닉스는 다르죠. 그죠? 이게 뭐 HBM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실적도 나름 삼성전자보다 더 선방하고 지금 레벨이 높아도 사실은 조금 더 실적 대비는 좀 더 저평가하긴 합니다. 근데 하이닉스는 중단기적인 측면상으로서 이렇게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향후에 여기를 깨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든지 외국인이 들어오면은 상승할 것 같긴 한데 약간 좀 꿀렁꿀렁 거리고 있죠. 작년부터 해가지고 여기가 2025년인데 조금 오히려 하이닉스가 최근에는 그죠. 오히려 조금 더 긴 기간으로 본다면은 매수인 것 같고 이렇게 매수하다가 그래도 하이닉스가 작년에는 외국인 동향이 삼성전자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버티면서 오른 겁니다. 그래서 개별 종목의 외국인 동향도 매우 중요하다. 그런 걸 모두 고려해서 그래서 오늘은 21선을 아직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필반도체가 지금 5일선을 회복했죠 살짝.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가 그동안의 중단기 그 어느 때보다 비중이 좀 높아질 것 같고요. 고개를 들기도 했으니까요. 그리고 다만 이후에 손절을 잡을 겁니다. 근데 21선 손절을 잡을지 조금 늦춰서 한 61선 손절이나 조금 아랫단을 보면서 계속 떨을 때마다 모아가는 게 맞는 걸지 외국인 동향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